나 좀 치료해 주세요. 저 미술치료사야. 그러면 저도 치료가 필요한데. 네,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 나도 치료가 필요한데, 어려운 일 하시네요. 뭐 이런 피드백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버시나요? 돈 많이 버시지 않아요? 뭐 이런 질문. 학생들이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치료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 그럼 한 20년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한다. 치료사로서는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너무 고맙다. 이제 너무 선생님 덕분에 내가 많이 안정화가 됐다. 이런 얘기하고 잘 살겠다. 아니면 뭐 잘 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받으면 제일 기쁘죠. 궁금했었는데 잘 살고 있구나. 근데 이런 연락은 이렇게 되게 뜻하지 않게 와요. 적절하게 이제 막 상담이 끝나고 종결을 하고, 그때 종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절차에 따라서 헤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서로 잊어주는 게 예의죠. 잘 살 마음으로 이제 지지하고. 근데 뭐 뜬금없이 한 5, 6년 다음에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저 잘 살고 있다고 덕분에 이러면 너무 기쁘죠. 근데 그게 5년 뒤에 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상처 받죠. 나도 인간인데 뭐 내가 지각하는 내가 이건 정말 실수했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좀 수련을 더 해야겠다. 그렇게 알려주고 가는 거니까 상처받아도 그 상처는 회복이 될 수 있죠. 회복이 될 수 있죠. 내가 실수를 했겠다. 이런 게 이제 금방 알아차려지면. 그런 게 아니고 뭐 최선을 한다고 다 했는데 내가 지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국 뭐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게 뭐 그 선생님 만나봤는데 별거 없고 그렇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이런 해석이 더해질 수 있죠. 정말 성장했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원래 그렇거든요. 치료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다 했다 했을 때 최고의 치료래요. 근데 그걸 들을 때는 나 열심히 했는데 뭐 인간적으로 좀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근데 항상 우리는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해석이 그와의 관계가 그 내담자의 관계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었다면 그가 정말 많은 걸 한 거기 때문에 잘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기까지는 자기 점검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 받는 거 당연하고 나도 인정받고 싶은 인간이고 나도 칭찬받아서 기분 좋잖아요. 칭찬받고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을 때 저기는 별 볼 일 없고 치료 안 될 수도 있고 뭐 갔더니 별로였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당장은 나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치료사라는 직업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꾸 이제 되새김질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망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험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내리는가가 우리한테는 우리 성숙도를 그쵸 보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슈퍼바이저를 찾죠.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잘하고 있나 그런 거를 이제 감독을 받거든요. 수련 과정 안에는 내가 초심자였을 때는 누구한테 가서 슈퍼비전을 받는 게 좀 당연한 거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제 슈퍼비전 받았던 경험 그리고 나의 치료 경력으로 내 안에 내가 슈퍼바이저가 생기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꼭 인물을 만나지 않더라도 이 내담자를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뭐 책을 보거나 꼭 그 책을 보거나 또 다른 어떤 교육 학회에 가서 공부하면서 듣거나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수련 과정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근데 그런 노력을 해서 치료를 해도
한계가 있죠. 저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안 되는 사람. 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인데 꼭 심리치료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약을 먹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또 뭔가 어긋난 사람이 있고, 좀 치료자로서 한계를 느꼈을 때가 가장 힘들죠. 그러면 이제 치료사 그만둬야 되나? 나는 이거 자질이 없나? 그런 질문을 하면 이제 약간 꼬꾸라지죠. 되게 침체기가 되고. 근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막 찾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책도 보고 슈퍼비전 받으러 가기도 하고, 또 내가 극복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나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사를 수련하는 기관들이 인정하는 등록된 슈퍼바이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서 가서 시간을 맞춰서 제가 힘든 케이스가 있으니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럼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시죠.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슈퍼바이저가 지금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분들한테 슈퍼비전을 받는 거죠. 치료자로서 활동하기 위해선 둘 다가 다 필요한 거고,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슈퍼바이저를 찾아가는 거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내 케이스를 직접적으로 다 세부적으로 봐주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직접 이제 그분들이 피드백을 주는 거니까 가장 많은 도움이 되죠. 전문적으로는 마음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슈퍼비전을 저는 뛰어넘는 경험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치료. 내가 상처가 극복이 안 되면 아무리 그 지적인 어떤 능력이 주입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정서적인 능력이 안 따라오거든요. 내 상처를 건드리는 내담자들이 있잖아요. 유사한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런 걸 건드려서 이렇게 내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에 과도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 과하게 또는 왜곡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치료사가 되는 사람들한테 치료를 꼭 받으라 권하고 싶어요. 분석을 받아라, 치료를 받아라. 저는 그런 교육 분석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나를 아니까 지피지기 100점 100승? 포기하는 분들 많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느낄 거예요. 아, 이거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치료를 못 하겠구나. 그런 걸 느낄 거고, 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해결이 돼야만 치료를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또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하면 전달이 되거든요. 또한 내가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지각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했던 경험이 그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나랑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왔으면 나는 상처가 아무렇고 나는 알고 있지만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오면 그 상처가 되살아나겠죠. 저도. 그래서 같이 그 상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내려가는 거가 피하지 않고 내가 내려가서 그 상처를 맞닥뜨리고 내 상처를 맞닥뜨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같이 이 공간에 존재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감적인 상황이 되죠. 겉으로 내가 나도 같은 상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진 않죠.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정말 힘들겠다 하는 게 이제 전달이 되죠.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 몸짓, 태도 이런 데서 깊이 있게 이렇게 접촉이 돼요. 그게 먼저죠, 사실은.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 오래
네, 그거를 능력으로 보죠. 퇴행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의 상처로 들어가서 내담자의 그 고통과 마주하고 그 시간을 견디고 뿐만 아니라 치료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포함이 되니까 그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술 치료가 그런 정서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말 없이 펼쳐지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바라보고 함께 머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맥락이 좀 달라지고 하나의 이유였다면 두세 가지 이유들이 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점점점 천천히 느리게 판단하게 되고 원래 선무당이 사람 잡잖아요. 고수의 무당들은 사람을 잡지 않죠. 네,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조망할 수 있게 되고 벌어질 일은 다 벌어지는데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더 빨리 알게 되죠. 둘 다 똑같이 실수를 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숙련된 치료사는 내담자가 나가자마자 아싸! 아뿔싸! 내가 그러면 안 됐었어 했어 하는 걸 금방 알아차리죠. 그게 초심자와 좀 기술자의 좀 숙련된 사람의 숙련자의 좀 차이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지? 그러면 보통 이제 치료사들은 지금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죠. 이게 정말 필요한 퇴행이 있잖아요. 원래 갖고 있는 그 지점으로 내려가야 되죠. 상처의 지점으로 내려가서 급격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이제 퇴행을 해서 뭐 어린 시절이면 어린 시절 아니면 과거에 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데 천천히 가서 아니면 따뜻하게 가서 다시 이제 올라올 때는 또 이전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올라오니까 변화 있을 때는 되게 다이내믹하거든요. 되게 역동적인데 그렇게 하는 거는 겉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겉으로는 되게 그럴듯하게 나이스하게 치료가 잘 되는 것처럼 대화도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변화가 없이 한 지점을 계속 맴돌고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럴 때는 뭘 놓치고 있나?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걸 놓치고 있나?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죠. 있죠. 부부 상담도 그랬고,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오셨던 분들 중에 5번, 6번 열심히 부부가 이제 동의해서 그렇게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먼 길 왔는데 결국은 힘들다 그러고 그만두신 분들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난 노력했는데 남편이 안 받아준다. 아내가 안 받아준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성을 하기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좀 중재를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당사자 얘기를 들으니까 누군가는 이제 평가나 개입을 해주길 기다렸겠다. 그런 어떤 반성도 좀 해봤고 그다음에 상황도 좀 있었어요. 상황도 환경이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둘 중에 한 분이 병원을 갔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좀 있었고 그런데 아마 그분들은 다시 상담을 또 누군가를 찾아갔을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이게 뭐 합리화가 아니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안 됐더라. 근데 상담한 경험은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볼까?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면 또 상담을 가실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가실 것 같아요. 10번을 그렇게 만난 것도 대단한 거고
10번 안에 해결이 안 됐다는 걸 깨달은 것도 대단한 거. 그럼 자기들이 할 게 생겨요. 상담으로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왜냐면 헤어지진 않을 거고, 그럼 더 좋은 상담자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들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봐야죠. 저도 좀 반성도 하고, 상황도 좀 보고, 그들도 아마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아유, 돈만 버렸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환불 요청 이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 치료가 다 그 사람을 도울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미술 치료가 다 많은 대상들한테, 모든 연령층의 대상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미술 치료가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 모든 가족이 문제라고 하는데 치료가 안 된다면 다른 걸로 또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책이라든지 친구, 뭐 멘토, 충분히 그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것들이 주변에 많죠. 본인이 이제 허락을 하면, 본인이 허락해야 모든 게 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달려있지. 나는 당연히 도울 준비가 돼 있지만, 나로서 안 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괴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리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니까 왔을 때 이 사람이 환자인지, 아니면 교육적인 접근이 가능한 사람인지, 아니면 건강한데 본인이 괜히 와가지고 이 사람이 예방적인 차원의 사람인 거예요. 본인이 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러고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아, 정말 이 사람 치료받아야겠다. 그러면 바로 이제 세팅에 들어가고,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고 목표를 잡는 것도 이제 전문가의 일이죠. 아, 이 사람은 선생님 안 와도 돼요 라고 내가 말할 정도면 그냥 뭐 여행 다니세요 이런 처방을 내릴 때도 있어요. 안 오셔도 돼요. 돈 벌려면 다 오면 좋죠. 그런데 그게 그런가요? 충분히 본인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전문가의 자질이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접근, 조금만 대화를 하거나 조금만 이렇게 이끌어가면 충분히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오랜 기간, 아, 정말 이제 문제가 있고, 변화돼야 할 필요가 있고, 좀 장기가 좀 가야겠다 하는 내담자들이 있죠. 그걸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성을 많이 만나보셨지만 남자분들도 있고요.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대체로 이제 그 아동을 만나는 교육자들이 좀 많아요. 아이들 만났는데 그림을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보니 이런 의미가 있어서, 야, 이거 내가 돕고 싶어서 해야겠다.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도 많고, 또는 뭐 내가 전공자니 잘할 수 있겠지? 그러고 온 사람들도 있고, 또는 좀 넓은 범주 안에서 자기가 치료 받아봤는데, 야, 이거 대단하다. 경험상 치료가 더 빠르다. 이렇게 해서 경험치에 의해서 온 사람도 있고, 이제 네 번째는 다른 상담이나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이게 맞는 대상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배우러 오시는 분들.